아이고, 조심해야지. 찰싹? 동창의 한복판에서 춘자의 뺨을 때린 미정의 손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실수했어. 미정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주변 동창들의 시선은 이미 춘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회관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검은 롱코트를 입은 여성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조명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비추자 동창들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성이 춘자를 향해 걸어가며 입을 열었을 때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흘러가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시민회관 앞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와 작은 경차들이 뒤섞여 늘어서 있었습니다. 춘자는 오래된 패딩 지퍼를 목까지 당겨 올리며 회관 입구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동창이 춘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목걸이형 명찰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 춘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접수 담당자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찰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깔끔한 정장이나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과 목에는 반짝이는 액세서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춘자는 가장 뒤쪽 구석 테이블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춘자구나. 미정이 몇 명의 동창과 함께 춘자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손목에는 커다란 금시계가 반짝였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미정이 춘자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테이블 위 포크를 가지런히 정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어. 집에서만? 일은 안 해? 미정 옆에 서 있던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춘자는 물컵을 돌리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아. 아, 그래. 아들이 뭐 하는데? 미정이 의자를 춘자 쪽으로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춘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다녀. 어떤 회사? 영숙이 춘자 반대편 의자에 앉으며 계속 물어봤습니다. 춘자는 냅킨을 접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야. 미정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작은 회사라니. 춘자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몇몇 동창들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념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춘자도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이 춘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춘자는 가운데로 와. 괜찮아. 나는 뒤에 서 있을게. 춘자가 뒤로 물러서려 하자 미정이 더 강하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니야, 가운데 서야 해. 우리 반 대표잖아. 미정의 힘에 춘자는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균형을 잃은 춘자가 옆 사람에게 부딪히자 미정이 손등으로 춘자의 뺨을 쳤습니다. 아이고, 조심해야지. 찰싹 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춘자는 뺨을 만지며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춘자야. 실수했어. 미정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정렬해 주세요. 춘자는 조용히 맨 뒤로 이동했습니다. 가방에서 떨어진 화장품 파우치를 주워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동창들이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춘자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 떨어뜨린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무대 스크린에서는 졸업 당시 사진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그때 참 어렸네. 맞아, 춘자 봐. 그때는 예뻤는데. 미정과 영숙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젊은 자신의 모습이 다른 동창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춘자 앞 접시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 살이 더 찔까봐. 춘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회관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윤서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윤서 뒤로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관 안 분위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윤서의 등장과 함께 회관 안 조명이 더욱 밝게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한 걸음으로 회관 안을 둘러보며 춘자를 찾았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이 춘자 선생님이시죠? 윤서 뒤를 따라온 승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춘자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미정이 윤서의 모습을 보며 영숙의 팔을 톡톡 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우리 동창 아닌데? 모르겠어. 근데 옷 좀 봐. 비싸 보이는데?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는 춘자 옆 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야? 어쩐 일이야? 동창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윤서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승아는 윤서 뒤편에 서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미정이 윤서를 유심히 바라보며 영숙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춘자랑 뭔 사이야?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며느리인가? 주변 테이블에서도 동창들이 이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승아에게 손짓하자 승아가 서류 가방을 윤서 옆에 놓았습니다. 가방에 새겨진 대기업 로고가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미정이 윤서에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춘자와 어떤 사이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서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이세요.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숙도 입을 벌린 채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춘자의 동창 미정이에요. 미정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했습니다. 윤서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완전 다르네. 춘자 아들이 뭐하는 사람이야?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귀한 분이 오셨네요. 소개해 드릴까요? 윤서가 손을 저으며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하지만 사회자는 계속했습니다. 춘자 동창의 따님이신데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동창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소중한 동창회에 초대받은 것 같아 영광입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정이 급하게 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자야, 아까 사진 찍을 때 좀 실수했네. 미안해. 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도 춘자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춘자야, 아들이 어떤 회사 다닌다고 했지? 그냥 작은 회사라고 했잖아. 춘자가 답했습니다.
윤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나 보네요. 승아가 윤서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서가 봉투를 사회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창회 행사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주세요. 사회자가 봉투를 받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어머님의 동창분들이시니까요.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정이 춘자 앞에 놓여있던 접시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겼습니다. 춘자야, 음식 많이 먹어. 맛있어. 춘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벌써 가세요? 더 있다 가셔도 되는데. 사회자가 아쉬워했습니다. 윤서가 춘자의 가방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창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춘자야, 자주 연락하자. 다음에 또 만나자. 미정이 윤서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윤서가 정중히 받으며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서와 춘자가 회관을 나서자 동창들이 한꺼번에 웅성거렸습니다. 완전 대박이네. 춘자 복 터진 거야. 미정은 혼자 자리에 앉은 채 두 사람이 사라진 출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서 윤서의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아가 먼저 차에 다가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타세요. 윤서가 춘자의 팔을 살짝 잡아 도우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차에 오르자 윤서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승아는 조수석에 앉으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윤서가 봉투를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승아가 뒤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관련해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계속이에요. 과거 주소지, 가족관계까지 상당히 자세하게요. 춘자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춘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이 찾아온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그럼 전화는요?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아가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회 요청이 들어온 IP 주소를 추적해 봤는데요. 어디서 나온 거야? 경쟁사 계열 조사업체로 추정됩니다. 윤서가 서류를 넘겨보며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차량이 윤선의 집 앞 도로에 들어서자 승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앞에 사람들이 있어요. 정문 앞에 카메라를 든 사람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재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후문으로 돌아가. 운전사가 방향을 바꿔 집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후문에서 차에서 내린 윤서와 춘자를 경비원이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앞쪽에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서야. 왜 이렇게 늦었어?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서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으며 답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이야? 춘자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윤서 옆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도 문제가 생겼어. 윤서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문제? 회계감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승아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윤서가 승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어머님 신상 조회와 사장님 회사 문제가 같은 시기에 시작됐어요. 춘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쟁업체들이 우리를 견제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찾아보는 것 같아요. 춘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과거라니. 승아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인데요. 어머님이 자주 가셨던 곳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보호센터 앞에서 서성이는 낯선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춘자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윤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아시는 분인가요? 춘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누구세요?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춘자가 침묵했습니다. 승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최근 보호센터에서 어머님 이름을 계속 언급하고 다녔다고 해요.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이분이 누구인지. 춘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야. 춘자의 고백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서가 춘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도와주셨던 건가요? 춘자가 소파 등받이에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자주 가던 보호센터가 있었어. 거기서 그 사람을 처음 봤지. 준호가 어머니 옆으로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보호센터에서요? 그래. 몸이 많이 아팠는데 치료비가 없다고 하더라고. 승아가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춘자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병원비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랬어. 윤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을 자주 하셨어요? 자주라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쳤지. 춘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하신 건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도 말 안 했어. 괜히 걱정시킬까봐. 승아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영수증이나 기록 같은 것이 남아있나요?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버렸지. 뭐하러 그런 걸 모아둬. 윤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머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 20년이나 지났는데. 승아가 화면을 다시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호센터 직원 말로는 최근에 계속 와서 춘자 어머님 안부를 물어본다고 해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돈 때문인가? 춘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윤서가 승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호센터에 직접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승아가 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택배 배달 왔습니다. 윤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 무엇부터 해볼 거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회계 감사 자료를 다시 검토해 보려고. 뭔가 조작된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어머님 일 알아보고 연락할게. 춘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잘못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준호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가 이용하려는 거죠. 승아가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호센터에 가보겠습니다. 윤서가 승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혹시 그분 연락처도 알 수 있으면 좋겠어.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춘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들어가서 쉴게. 준호가 어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춘자가 준호의 뺨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 텐데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춘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서와 승아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해지는 것 같아. 승아가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머님이 좋은 일을 하신 게 확실하니까 방향을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보호센터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와 승아는 일찍 보호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승아가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야. 윤서가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중년 여성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오셨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춘자라는 분에 대해 여쭤보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춘자 선생님이요? 그분 어떻게 아세요? 제 시어머님이세요. 어머, 그러세요? 춘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시죠? 승아가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춘자 선생님을 찾아온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오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느 병원인가요? 시립병원이요. 춘자 선생님이 예전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승아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을 알 수 있나요? 김철수라고 하세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윤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춘자 선생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춘자 선생님은 20년 전부터 여기 자주 오셨어요. 어떤 일로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려고요. 병원비도 내주시고 옷도 사다 주시고. 승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나요? 네, 정말 많이요. 근데 절대 이름을 알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윤서가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춘자 선생님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물론이죠. 춘자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원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일 안에는 춘자가 기부한 영수증들과 감사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윤서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이 모든 걸 춘자 선생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승아가 파일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보관되어 있었네요. 춘자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따로 보관해뒀어요. 윤서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귀중한 자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춘자 선생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두 사람이 센터를 나와 차에 타자 승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볼까요? 그래, 김철수 씨를 직접 만나보자. 시립병원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처에서 김철수의 병실을 물어봤습니다. 3층 302호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두 사람이 302호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홀로 누워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 맞으신가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성이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춘자 선생님의 며느리 윤서라고 합니다. 김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춘자 선생님 며느리요? 정말요? 네, 선생님을 찾고 계신다고 해서 왔어요. 김철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어머, 춘자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윤서가 김철수를 말리며 답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선생님 때문에 찾으러 다니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춘자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윤서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아플 때 갈 곳도 없고. 승아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호센터에서 춘자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에서 피가 나와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윤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춘자 선생님이 병원비를 다 내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약값, 입원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도움을 받으셨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2년 동안이요. 매달 찾아와서 생활비도 주시고 옷도 사다 주시고. 김철수가 베개 밑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들 좀 보세요. 봉투 안에는 춘자가 써준 메모들과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메모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철수 씨, 몸조리 잘하시고 힘내세요. 춘자 올림. 이런 쪽지도 매번 주셨어요. 김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으신 거군요. 승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연락처를 몰라서 못 찾았거든요. 윤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자 선생님께서 주소를 안 알려주셨나요? 네, 절대 받지 마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김철수가 또 다른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메모에는 춘자의 손글씨로 몸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윤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는 춘자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김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취직도 하고 작은 집도 얻고 결혼도 했어요. 김철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에요. 승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춘자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도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윤서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춘자 선생님을 찾고 계신가요? 네, 많아요. 보호센터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춘자 선생님 덕분에 일어선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승아가 메모했습니다.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저를 찾으셨어요? 김철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윤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춘자 선생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해요. 김철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춘자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이 하신 좋은 일들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춘자 선생님은 천사 같은 분인데 김철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승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어요. 김철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윤서가 김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춘자 선생님께 꼭 안부 전해드릴게요. 네, 빨리 나와서 직접 찾아뵙겠어요. 김철수가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병실을 나온 윤서와 승아가 복도를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승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윤서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와 승아가 집으로 돌아오자 준호가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준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소파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승아가 가방에서 김철수의 기록물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더라고. 윤서가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머님이 20년 동안 도와주신 분들의 기록이야.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그때 춘자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 춘자가 물었습니다. 윤서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김철수 씨 만나고 왔어요. 춘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철수가?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새 삶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춘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도 아닌데 뭘. 승아가 기록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춘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을 나쁘게 만들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머님의 좋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게 된 거예요.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법무팀장님. 준호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호가 모든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큰 변화가 생겼어. 무슨 일이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경쟁업체에서 우리 회사 회계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대. 춘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자들이 취재하러 올 거야. 준호가 답했습니다. 승아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승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의 선행 기록과 함께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윤서가 승아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춘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이랑 홍보팀 불러야겠어. 그래, 오늘 밤새 준비하자. 윤서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아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초안부터 작성할게요. 춘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윤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진실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준호가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긴급회에 소집해 주세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윤선의 집은 분주했습니다. 법무팀과 홍보팀 직원들이 도착해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었군요. 법무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20년간의 선행 기록이에요. 승아가 설명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는데요. 홍보팀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윤서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준비하자. 춘자는 방에서 나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춘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새벽까지 이어진 준비 작업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윤서는 거실에 혼자 남아 내일의 계획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컨벤션 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고 양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정장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저희 가족과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춘자의 오래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님 춘자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지난 20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묵묵히 도와오셨습니다. 스크린의 보호센터 기록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시어머님이 도우신 분들의 기록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의료비 등을 개인적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을 도우셨나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십 명은 되실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김철수가 보관하고 있던 춘자의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도움받으신 분이 20년간 간직하고 계신 편지들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은 이런 일들을 절대 알리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서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선행을 악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사 회계 문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가 무대로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춘자의 아들이자 회사 대표 준호입니다. 준호가 자기소개했습니다. 회계 문제는 경쟁업체에 조작된 자료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관련 증거를 모두 사법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윤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좋은 평판을 이용해 경쟁업체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하신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서와 준호가 무대에서 내려와 승아와 합류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승아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수고 많았어. 윤서가 답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윤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춘자가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방금 전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춘자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신기하더라. 내가 TV에 나올 줄이야. 윤서가 춘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거예요. 춘자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오셨습니다. 잠시 후 주민센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춘자 어르신께 감사패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춘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패요? 네, 지역사회 봉사 공로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예쁘게 포장된 상패를 건넸습니다. 윤서와 준호가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상패를 받으며 감동했습니다. 이런 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정말 받을 자격이 충분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녁 늦게 모든 일이 정리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춘자가 상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춘자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서 따뜻한 미담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호센터에는 춘자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윤서는 승아와 함께 이런 요청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네요. 승아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새삼 놀라워. 그때 춘자가 거실로 나와 두 사람에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춘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는 분들 명단이에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춘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아? 네, 정말 많아요. 다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승아가 설명했습니다. 춘자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들 다 만날 수는 없을 텐데 소규모 모임을 몇 번 나누어서 하면 어떨까요? 윤서가 제안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춘자가 동의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야? 춘자가 물었습니다. 큰 거래처에서 계약을 늘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왜?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보고 우리 회사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가 기뻐하며 설명했습니다. 춘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일이 회사에까지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요. 좋은 일은 더 큰 좋은 일을 불러온대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감사 모임이 보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춘자가 윤서와 함께 센터에 도착하자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춘자를 보자 박수를 치며 반겼습니다. 춘자 선생님, 김철수가 휠체어를 타고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몸은 좀 어때? 춘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김철수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씩 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에 도움받았던 박영희예요. 중년 여성이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 영희야. 정말 오랜만이네. 춘자가 반가워하며 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아이들이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박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한 남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춘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마. 별거 아니라뇨. 저희에게는 생명과 같은 도움이었어요. 김철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춘자가 말했습니다. 다들 정말 잘 살고 있더라. 어머님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춘자가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님의 위대한 점이에요. 윤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춘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따뜻한 저녁 노을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춘자가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윤서가 옆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준호도 합류해서 가족 3명이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춘자는 예전보다 훨씬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자선단체에서 자문 역할을 요청했고 지역신문에서는 정기적으로 춘자의 근황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윤서가 정장을 차려입고 춘자의 방 앞에서 물었습니다. 응, 나갔다. 춘자가 깔끔한 한복을 입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도 양복을 입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준호가 어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거 입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춘자가 한복 치마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승아가 차량을 준비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시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영광이에요.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큰 상을 주는지. 춘자가 여전히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20년 동안 꾸준히 도움을 주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 그리고 춘자가 도왔던 분들도 참석했습니다. 춘자 선생님, 김철수가 가족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박영희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춘자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려요. 박영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시장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이 인사했습니다. 춘자 어르신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묵묵히 도와주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춘자의 이름이 호명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했습니다. 춘자가 무대로 올라가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춘자 어르신께 시민 대상을 수여합니다. 시장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춘자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춘자의 소감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작은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춘자 주변에는 축하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모든 사람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춘자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정이 혼자서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가 미정을 발견하고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창회에서 만났던 분이 오셨네요. 춘자가 미정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춘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미정이 어색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춘자야, 축하한다. 고마워. 오늘 와줘서. 춘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춘자가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춘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서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와 화해하셔서 다행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춘자가 관대하게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 선반에 상패를 올려놓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춘자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실 만한 상이에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님을 알게 될 거예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춘자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저녁 식사 후 춘자는 정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윤서와 준호도 나와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몇 주 후 춘자는 시민대상 수상 이후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윤서가 현관에서 춘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떠셨어요? 윤서가 춘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새로 온 분들이 많더라. 다들 힘든 사연을 가지고 계시던데. 춘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차를 끓이며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분들이세요? 한 분은 일자리를 잃어서 집세도 못 내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래. 춘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윤서야. 무슨 이야기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보호센터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예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춘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까?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신데요? 40대 남성인데 성실해 보이더라. 그런데 나이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고 해. 춘자가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인사팀에 물어볼게요. 마침 청소나 관리 쪽에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정말? 춘자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추천하시는 분이면 믿을 수 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다시 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그 남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면접 기회를 주신다고요? 이동욱이라는 그 남성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후에 회사로 오시면 돼요. 춘자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이동욱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열심히 일하시면 그게 보답이에요. 춘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동욱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준호가 직접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셨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이동욱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회사가 망하면서 실직했어요. 그동안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나이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이동욱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성실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춘자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희망도 없었을 거예요. 이동욱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준호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동욱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면접 어땠어? 춘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분 정말 간절하셨거든. 춘자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또 한 분이 새 출발을 하시게 됐네요. 나도 뿌듯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얼마나 기쁘실까. 춘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춘자가 보호센터에 갔을 때 이동욱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첫 주 정말 잘 지냈어요. 이동욱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다행이네. 일은 어때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정말 기뻐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동욱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건강하게 오래 일하세요. 춘자가 격려했습니다. 보호센터 직원이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자 선생님, 요즘 선생님 소문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요? 춘자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도움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저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직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춘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요? 네, 춘자 선생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후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춘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윤서와 준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단이요? 윤서가 관심 있어 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춘자가 두 사람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어머니가 하시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윤서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운영 쪽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춘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이렇게 잘 해오셨잖아요.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 후 춘자는 작은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승아가 법적 절차와 서류 작업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재단 사무실로 쓸 공간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어떠세요? 윤서가 깨끗한 사무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춘자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좋네. 춘자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보증금도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주차장도 넉넉해요. 준호가 공간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네요. 그럼 여기로 정할까? 춘자가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희망나눔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춘자가 도왔던 분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춘자 선생님 축하드려요. 김철수가 가족들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춘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영희도 참석해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춘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윤서가 기업들과 연결해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주에 벌써 5분이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승아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벌써 그렇게 많이? 춘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기업들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준호 회사에서도 3분을 더 뽑기로 했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춘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과가 나올 줄 몰랐네. 두 번째 사업은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병원과 협력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달에만 15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윤서가 기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큰 수술이었나? 춘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대부분 미루고 계셨던 치료들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네. 아픈 걸 참고 사시면 안 되는데. 춘자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재단 한 달 활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춘자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시작만 했을 뿐이야. 윤서하고 승아가 다 해준 거지. 춘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윤서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승아가 전화를 받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윤서가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재단 활동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춘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춘자 어머님 이야기와 재단 활동을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승아가 설명했습니다. 윤서가 춘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가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수 있다면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재단도 더 알려지고 후원자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지. 춘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 제작진이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작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상시처럼 하시면 돼요. PD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춘자가 어색해하며 답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춘자는 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취업을 도운 분들과 치료받은 분들도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춘자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길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이동욱이 카메라 앞에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희망 그 자체예요. 김철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PD가 춘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시청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춘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촬영 어떠셨어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괜찮더라. 춘자가 답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재단이 더 유명해질 거예요. 준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네. 춘자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1년 후 춘자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이후 희망나눔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각지에서 후원금과 자원봉사 신청이 쇄도했고 비슷한 재단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재단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윤서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무대 옆에서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춘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 삶을 찾으셨어요.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희망나눔재단 1주년을 축하하러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단을 통해 200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150명이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객석에서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이제 춘자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춘자가 무대로 올라가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춘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춘자의 인사가 끝나자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김철수가 대표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춘자 선생님,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모두 선생님의 자녀나 다름없어요. 박영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동욱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소리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녁에 가족들이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자가 정원 벤치에 앉아있자 윤서와 준호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야. 어머님이 씨앗을 뿌리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윤서가 답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찾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으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승아가 마지막 업무 보고를 위해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분원 설립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승아가 말했습니다. 분원? 춘자가 물었습니다. 네, 지방에도 희망나눔재단을 만들자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요. 윤서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 춘자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분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신 거예요.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춘자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작은 작았지만 사랑은 컸으니까. 세 사람이 함께 별빛 아래 앉아 있는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찾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기적이 될 줄이야. 윤서가 춘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야. 춘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세 사람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희망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었습니다. 춘자의 작은 시작이 만든 큰 물결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따뜻함을 전해줄 것이었습니다. 평온한 밤하늘 아래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